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살이고 아들의 충격적인 행동 때문에 이사를 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살면서 순탄했던 적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도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을 하게 된 것 같아 마음이 참 씁쓸하네요. 그래도 제가 한 결정 후회는 없습니다. 10년 전 이제 막 20살이 된 아들은 항상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인이 되었을 때 집을 나가 성공할 때까지 돌아오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며 버텨왔습니다. 저희 집이 많이 가난하기도 했지만 그것보다 아들이 나가려고 하는 더 큰 이유는 바로 저희 남편 때문입니다. 아들 경식이는 어렸을 적부터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남편이 그동안 저한테 몹쓸 짓을 많이 했고 그걸 봐오면서 자라왔으니까요. 매일같이 술만 먹으면 사람은 변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지금의 남편은 아들에게는 새아빠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반감을 산 것 같네요. 처음에는 정말 잘해줬어요. 그래서 아들도 진심을 느꼈는지 많이 좋아했죠. 많은 걸 가진 사람은 아니었지만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을 정도로 벌었네요. 그때 아들 나이가 아마 10살 정도 되었을 거예요. 새아빠가 들어오기 전 남편은 아들이 5살쯤 되었을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었기 때문에 친아빠에 대한 많은 기억은 없어서 거의 새아빠에게 의지하면서 살게 되었죠. 그런데 1년이 지났을 시점부터 숨겨왔던 성격이 나오기 시작했고 아빠라고 생각하며 믿고 따랐지만 결국 분노만 남아버린 감정으로 각인되어 버렸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이를 갈면서 살아간 것 같네요. 아들의 분노하는 모습이 보기 싫었는지 남편은 아들에게까지 손이 올라갔고 저는 그걸 말리느라 실랑이를 벌이다 넘어지면서 식탁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20바늘을 깨물 정도로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그때부터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에 달려가 불안정한 가족 환경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제발 아빠를 감옥에 넣어달라며 울고불고 했네요. 저도 그때 당시 아들을 데리고 따로 나와 살려고 했지만 남편은 그때마다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이대로 그냥 나가면 어디서 뭐 하면서 먹고 살게? 내가 잘못했다니까? 그러니 한 번만 봐줄 수 없겠어? 자, 봐봐. 무릎 꿇었잖아. 다시는 술 안 마실게. 술만 안 먹으면 절대 이런 일 없잖아. 내가 한 번만 더 먹으면 그때는 진짜 사람도 아니다. 계획 없이 이렇게 나가는 건 죽으러 가는 거와 다를 바 없잖아. 경식이 데리고 나가면 일자리 하나 제대로 구할 수도 없을 거야. 나 당신 사랑하잖아. 그러니 한 번만 용서해줘. 아들, 아빠가 미안하다. 우리 행복하게 살자. 내가 지금 한두 번 속아? 당신 입에서 다시는 술 안 마시겠다는 말이 100번은 나온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나도 경식이 데리고 사는 거 힘들다고. 언제까지 당신한테 몹쓸 짓 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건데? 이래서 경식이가 정상적으로 커나갈 순 있겠어? 처음에는 엄청 잘해주면서 다가오더니 이제 보니 완전 계획적이었잖아. 그냥 이혼해. 그리고 다시는 얼굴 보지 말자고. 내가 당신 원하는 거 뭐든 다 해줄 테니까 이번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다시 잘 지내보자고. 내 말 한번 믿어봐. 그럼 이 집 내 명의로 돌려주고 당신 통장에 있는 돈 이제부터 내가 관리할 수 있게 전부 다 내놔. 당신한테는 돈이 있으면 안 돼. 그럼 또 술 마시겠지. 내일 당장 내가 말한 대로 하지 않으면 나는 나갈 거야. 그러니 지금 말해. 그렇게 할 거야? 남편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지 고개를 떨구고 눈을 좌우로 돌리면서 망설이자 저는 아들 손을 잡고 나가겠다고 액션을 취했고 남편은 당황했는지 결국 다음날 월급 통장과 얼마 되지 않는 허름한 집 명의를 제 이름으로 돌려놨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조용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얼마 못 가더군요. 개벌은 남 못 준다고 어디서 또 술을 먹고 들어온 건지 온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면서 한바탕 난리를 치고 뻗어서 잠이 들었고 아들은 그런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절대 용서할 수 없었나 봅니다. 아빠의 행동들이 더 큰 자극제가 되었던 건지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만 보면서 버텼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20살이 되었고 지긋지긋한 집에서 나가자며 제 손을 잡고 끌었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아들의 앞날을 막을 수 없어 짐이 될까봐 꼭 성공하라며 응원해주고 보냈습니다. 정신적으로 정말 많이 의지했던 아들은 그렇게 떠났습니다. 기쁘고 슬플 때 언제나 함께 있어줬는데 막상 떠나고 며칠이 흐르니 보고 싶고 목소리도 듣고 싶었지만
아들은 연락 한 통 없었네요. 명절 때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들 눈치 안 봐도 돼서 살만했는지 기세 등등해서는 저를 더 힘들게 괴롭혔네요. 그렇게 아들과 헤어진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긴 시간 동안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건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 하나 없이 목소리조차 들려주지 않아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얼굴은 보고 세상 떠나야 할 것 같아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저는 지금도 약을 꾸준하게 먹고 있는데요. 예전에 식탁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문제가 생긴 건지 약을 먹지 않으면 두통이 심하게 와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뒤따릅니다. 병원에서는 별 문제는 없다고 말했는데 왜 그런 건지 이해할 수 없네요. 그래서 따로 살 수도 없는 실정까지 와버렸습니다. 남편은 하던 일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농사를 시작했는데요. 예전에 일을 하면서 지낼 때보다 지금이 술을 더 많이 마시네요. 그런데 나이를 먹다 보니 그만큼 기억력도 많이 떨어진 건지 예전에 비해 저한테 손을 대는 건 적어졌습니다. 농사일이 최근 들어 점점 힘들어지면서 그에 따른 스트레스가 저한테까지 이어져 오면서 남편은 다른 방법으로 괴롭히기 시작했네요. 저녁만 되면 두통이 심했던 저를 내쫓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즐기고 있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죠. 이제는 정말 따로 살아야겠다고 결심했고 이혼하려고 집에서 나가달라고 했네요. 어차피 이 집 명의도 저로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식으로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자기가 왜 나가냐는 식으로 배짱 부리며 계속해서 버텼습니다. 저에게는 딸랑 이 집 하나뿐이고 남편에게는 그동안 모았던 재산과 땅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소송을 걸려고 해도 이 집을 처분하고 나와야 했는데 내놓은다고 해서 허름한 집이 팔린다는 보장도 없어 앞이 막막했네요. 불이 꺼진 천장을 보면서 집 나가는 아들 따라 나설 걸 그랬나 생각하며 그때의 결정을 후회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새벽에 또다시 두통이 오기 시작해 약을 챙겨 먹고 잠이 오지 않아 술 먹고 뻗어있는 남편을 흘깃 보곤 밖으로 나와 이슬이 맺혀 풀레음이 나는 동네를 걷고 있는데 동이 트면서 안개가 걷혔고 두통이 좀 가라앉아 집으로 돌아와 대문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 이제 곧 깨어날 남편을 생각하며 몇 분밖에 안 남은 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에서 검은색 차들이 제가 있는 쪽으로 오더니 대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의자에서 일어났고 그 차들을 경계하며 바라보고 있는데 검은 차 뒷문에서 선글라스를 쓰고 정장 입은 남자가 내리더니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오더니 제 손을 잡았고 의문의 남자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너무 놀라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리니 저를 부축해주면서 다시 의자에 앉혔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늦었죠? 잘 지내고 계셨어요? 못 본 사이 안색이 많이 안 좋아지셨네요. 그동안 정말 보고 싶었어요. 연락 한번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 자신이 다시 약해지고 돌아오게 될까봐 전화하지 못했어요. 그래. 정말 다행이다. 엄마는 네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길이 없어 정말 답답했는데 이렇게 얼굴을 보게 되니 이제야 마음이 놓이는구나. 그런데 정말 성공했니? 너무 몰라보게 달라졌네. 일단 들어가자.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누구니? 저와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세요. 이번에 여기 근처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제 아내예요.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해준 은인이죠. 인사해요. 우리 어머니예요. 안녕하세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뵙게 될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그렇게 이상하게 쳐다보실 필요 없어요. 저희 둘 사랑해서 만난 거고 저는 이 사람에게 제가 가진 모든 걸 다 줄 생각이거든요. 이런 환경에서 자란 남편이 정말 대단할 뿐이네요. 실제로 보니까 집이 그냥 손으로 누르기만 해도 부서질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바빠서 오래 있을 수 없어요. 다음에 다시 정식으로 초대를 해드릴 테니 그때 다시 못다 했던 얘기 했으면 좋겠네요. 지금 너무 놀라셔서 말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 거야? 아니라니. 경식아,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니? 정말 결혼까지 한 거야? 이 사람이랑? 이분 나랑 나이대가 비슷해 보이는데? 그냥 하는 말이지? 장난치는 거지? 어느 정도는 납득할 수 있게 말을 해야 하지 않겠니? 엄마, 제 아내 맞아요. 정식으로 혼인신고도 했고 결혼식도 올렸어요. 나중에 다 설명할게요. 지금은 너무 바빠서 이만 가볼게요.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너 경식이 아니냐? 네가 여기는 어쩐 일이여? 뭐가 이리 헌칠해졌다냐? 이제 효도하려고 온 거야? 아들은 남편의 얼굴을 보곤 순간적으로 놀람과 동시에 분노에 찬 눈빛으로 쳐다보고는 아무 말 없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은 아들이 자기 무시했다고 차 앞에서 난리를 치기 시작했고 차에서 덩치 있는 사람들이 내리더니 남편을 겁주기 시작했습니다. 꽤 위협적으로 다가왔는지 주춤거리더니 집으로 다시 들어갔네요. 그렇게 갑자기 만나게 된 아들과의 첫 만남은 너무나 달라진 모습과 아내라고 인사시킨 저와 비슷한 또래의 여자에 대한 의문만 남긴 채 다시 돌아갔네요. 그 이후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부모 없이 결혼식 올린 것도 마음에 쓰였으나 가진 것 하나 없었던 저희가 아들 앞에 나타나 상견례하고 결혼식 한다는 게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창피한 상황이라 아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 생각했네요. 그래도 얼굴이라도 봐서 기분은 좋았습니다. 제 삶의 활력을 다시 되찾았고 살아야 될 이유가 다시 생겼기에 돌아온다는 아들의 말만 믿고 아침만 되면 대문 앞에 앉아서 하염없이 골목길만 쳐다봤네요. 주변에 검은 차가 지나가기라도 하면 아들인 줄 알고 계속 고개가 저절로 돌아가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저녁 시간쯤 아들이 저희 집에 들어왔네요. 남편은 아들을 보자마자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라며 저번 일 때문에 아직도 화가 가라앉지 않았는지 온갖 욕을 퍼부었고 아들은 그런 아빠를 신경 쓰지 않더니 저에게 다가와 모든 게 잘 될 거라면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갑작스런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이만큼 성공한 것도 다 엄마 덕분이에요. 이제는 그동안의 희생 보답해 드리고 싶어요. 그 전에 궁금한 게 많겠죠. 우선 엄마가 제일 궁금해 하시는 거, 엄마 말대로 그 사람 엄마랑 나이대가 비슷해요. 막상 집에 나왔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길거리에서 전전하다가 결국 어두운 곳에 발을 들였고 거기에서 함께 일해보자는 제안을 받게 돼 밑에서 열심히 일하며 살고 있는데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앞으로 돈에 대한 걱정하지 않게 해주겠다며 대신 자기와 평생 함께 해달라는 말에 이런 기회 놓치고 싶지 않아 혼인신고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세상 살다 보니까 젊고 나이 비슷하고 능력 비슷한 사람이랑 결혼해서 사는 거 그건 제 삶의 성공의 기준이 아니었어요. 무조건 돈만 있으면 장땡이에요. 누리고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아들, 그래. 사랑에 있어서 나이가 무슨 소용이냐.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다고 치자. 하지만 너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돈을 사랑하고 있는 거잖니. 그런 삶을 살다 보면 분명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엄마, 돈이 있어야 사랑도 있는 거예요. 엄마 삶을 봐봐요. 남자 하나 잘못 만나서 지금 인생 어때요? 만족하며 살고 있어요? 지금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잖아요. 돈도 없고 남자 잘못 만나서 맨날 술에 찌들어 피해주고 있는데 이런 삶은 정상인 거예요? 엄마가 저한테 그런 말할 처지는 아니죠. 제가 왜 여기에 온 것 같아요? 저 이제는 옛날의 경식이 아니에요. 시간이 돈인 사람이라고요. 더 이상 긴 말하고 싶지 않고요. 이런 지긋지긋한 삶에서 벗어나게 해드릴 테니까 이 집 명의 저한테 주세요. 아들의 말에 더 이상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조언할 입장은 아니죠.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을 달라는 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부동산에 내놔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집인데 하지만 아들 생각을 알 수 없고 지긋지긋한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말에 다음날 아들에게 명의 이전해줬습니다. 그리고 저를 차에 태우고 함께 간 곳은 번화가가 있는 아파트였고 앞으로 제가 살 집이라면서 이제부터 돈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지내라며 전에 살던 집에 있던 짐들 모두 싹 다 버리고 새 출발하라면서 카드 한 장 주었네요. 갑작스러운 아들의 제안에 기분이 좋은 반면 혼자 남아버린 남편이 동시에 생각이 났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저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지금도 집에 들어가면 힘들게 할 게 뻔할 텐데 왜 생각이 나는 건지 그동안 정이라도 들었던 걸까요? 아들에게는 그래도 꼭 필요한 짐들도 있고 그래도 인사라도 하고 와야 하지 않겠냐고 말하니 아들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혼? 하지도 마요. 그런 사람이랑 이혼해봤자 어차피 돈 달라고 요구할 테고 그런 거 싫으니까 그냥 계속 별거만 하시다가 세상 떠나시게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집은 제 명이니까 알아서 해도 되잖아요. 지금쯤이면 깨끗하게 밀어버렸을걸요?
그 사람한테는 집 제공해줄 필요도 없어요. 자기가 가진 쥐똥만한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세요. 아들 말이 끝남과 동시에 저는 부랴부랴 택시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말한 대로 일하는 사람들이 불도저로 집을 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뭐 하는 거냐고 소리쳤고 제가 하는 말은 씨알도 안 먹힌 상태로 집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네요. 그런데 남편은 멀리에서 한 손에는 소주를 들고 오면서 술에 잔뜩 취해서는 아들이 와서 좋은 집으로 지어주는 거 아니냐며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한심해 결국 처음으로 남편 얼굴에 손이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냐며 밀치고 때렸지만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을 정도로 술에 찌들어 무너진 집을 보고는 웃고 있는 모습에 지칠 대로 지쳐있던 저였기에 결국 뒤돌아왔습니다. 아들은 그 뒤로 다시는 아빠 보러 갈 생각 하지 말라며 새로운 핸드폰도 쥐어줬고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차단했습니다. 그 이후 남편 얼굴은 한 번도 본 적 없고 아픈 기억만 가득했던 그 동네도 가지 않았습니다. 아들 말대로 새로운 인생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내린 결정, 저와 나이 차이도 얼마 나지 않는데 그런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 아들은 지금 행복할까요? 항상 말로는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 사람과 같이 있을 때도 즐겁다고 합니다. 처음 얼굴 봤을 때 이후로 한 번도 본 적 없네요. 워낙 바빠서 개인적인 시간을 낼 수조차 없다는 말만 들었지만 어디 가서 함께 찍은 사진들도 자주 올라오긴 하지만 엄마의 촉이라는 게 무언지 모를 불안감에 항상 휩싸여 있네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아들을 믿고 따라야 하는 거겠죠. 성격도 많이 변한 것 같지만 지금의 아들은 항상 웃고 있습니다. 낡고 허름한 집에서만 살다가 넓고 깨끗한 집에서 살다 보니 아직도 얼떨떨하네요. 10년 만에 보게 된 아들과 시간을 자주 가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삶을 보내야겠습니다. 내 앞에 일어난 일들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네요. 항상 아들이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의 사연 읽어주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